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 음량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요새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여가지고, 예,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데, 예, 참 그러네요. 참, 지금 마이크 상태가, 지금 내란 사건 상태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미르님께서 나름 괜찮아요, 소리. 예. 그렇군요. 예. 내란 잔당들 킬러님께서는 그래도 특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특별 판사 설치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땅님께서 아까는 볼륨이 약간 컸고 지금은 정상이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현장 검증, 그러니까 구치소 현장 검증을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난동을 부렸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예, 윤석열이 빤스바람으로 설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석열은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할 의사가 없었는데 특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특검 때문에 내가 다쳤다. 이렇게 어거지를 썼습니다. 이게 마치 진실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국회 쪽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CCTV 그리고 바디캠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CCTV에 그리고 바디캠에서 윤석열의 행위가 그대로 걸렸습니다. CCTV만 열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은 자기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박아놨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마음껏 거짓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놈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확인할 수 없으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검사입니다. 아니, 지가 개겼지. 특검에서 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가 개겼을 뿐인데 특검에서 나를 두들겨 패서 어쨌다, 독직 폭행이다, 이딴 소리를 검사가 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거짓말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CCTV만 까보면 알 텐데 이게 대놓고 거짓말한 거야. 왜? 원래는 서울구치소장이 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CCTV가 공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CCTV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진행된 어떤 그 CCTV 현장 검증 그리고 현장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CCTV 열람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요.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습니다. 두 번 다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집행 8월 7일에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라는 이유로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계속 버텼고, 그래서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 불응하면서 윤석열의 강제집행,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협박,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사실 윤석열이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댁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들,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라는 점,
특검 영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속옷 차림이었다는 점, 옷을 입으라는 지시를 응하지 않았다는 점, 내가 거부하는데 누가 강제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점.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본인이 내려와 놓고서는 의자에서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짓말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것처럼 특검이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한테 인권을 침해했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런 개소리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뻔하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나까지 했던 새끼가 지 인권을 그렇게 새끼가 그렇게 인권 지 인권은 그렇게 챙기는 새끼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계엄을 선포해? 진짜 역겨운 새끼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근데 이런 새끼가 이런 난동을 부리는데 이 영상을 공개를 안 하겠다고요? 국격이 떨어진다고? 윤석열 자체가 국격을 저하시켜요. 그렇게 국격 걱정이 되거들랑 윤석열을 사형시켜 버리든가.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와 별개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을 했는데요. 당시 CCTV 외에 바디캠,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이나 또는 그 교도관들이 몸에 부착하는 이 카메라, 이걸 바디캠이라 그러잖아요. 바디캠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캠에 윤석열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겁니다. 뭐라고?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뭐 이랬다는 거야. 하네 진짜. 미결수가 왜? 미결수는 강제 수사를 안 받나? 미결수니까 강제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결수인 거하고 수사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이거를 갖다 끼워 받치면서 나는 미결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냐? 언뜻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법 이러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총장이잖아. 검찰총장이 법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잖아.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은, 난동을 부렸던 거예요. 자, 참. 무죄 추정 받는다고? 진짜, 씨발 새끼. 지는 무죄 추정 했어? 한동훈이랑 지 짜고 칠 때만 해도 다 유죄 추정이었잖아. 윤석열이가 얼마나 수사를 험악하게 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해자 대표가 신정아 사건이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며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무슨 인권 운운을 해. 지가 똑바로 해야지. 지가 인권 탄압에 최선봉해졌으면서 무슨 개소리야. 진짜.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거나 못 나간다. 난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특검 측에서 혹은 교도소 측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 강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내가 알지 니들이 아냐. 자, 심지어 이불을 덮고 들어 누우면서 야 특검 내 니들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불을 덮고 들어 누웠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윤석열이가 말이야 빤스만 입고 있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무 더워서 겉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빤스만 입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갑자기 특검에서 들어닥치는 바람에 내가 옷을 제대로 추스리지를 못했다. 요렇게 주장했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이불은 맛없는데 더워서 입던 옷도 벗어 제껴놓고서 이불은 맛없는데 자, 그리 덥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윤석열이가 거짓말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정말 얼마 가지도 못할 거짓말을 손쉽게 나불댑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게 있고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이고요. 그런 집단이 검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에는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들은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은요. 거짓말을 더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런 짓을 통해서 검찰은 지금까지 애먼 사람, 무고한 사람 누명을 씌워왔어요. 아유, 생각 같아서 이제 돌돌돌 이불에 말아서 그냥 집어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윤석열의 궤변은 윤석열의 궤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예. 자, 바로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자, 2차 집행 당시에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뭐라고 떠버렸느냐? 교도관들이 물리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고 가려면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건 물리력의 행사라고 보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왜 없어? 없기는. 왜 없어? 왜 없어?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대잔치는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접견 중에 체포를 하면은 위법하다. 접견 중에 체포한 게 왜 위법한데? 접견 자체를 금지시키면 위법이지만 접견 중에 체포했다고 해가지고 위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접견 중에 체포가 위법이 되려면 그것이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그래서 체포가 변호사 접견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용될 때 그때서야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접견 중이라고 해서 다 위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들은 교도관들이 자신들만큼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헛소리를 땡긴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자, 윤석열은 집행을 계속 거부하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의자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이 앉은 의자를 옮기려 하자 바닥을 내려와서 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검사 27년 합법이면 소속 안 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참, 예, 윤석열도 궤변, 윤석열의 변호인도 궤변입니다. 참네. 이거는 글쎄 이거. 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중간쯤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중간쯤 그래프를 중간쯤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교도관들은 물리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접견 중에 체포하면 위법이다. 자, 이 둘 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교도관들은 물리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접견 중에 체포하면 위법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나는 미결수입니다. 그랬대. 뭔데 이거? 야, 참. 윤석열은 법을 똥구멍으로 배운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남지 않고 똥과 함께 배출이 됐던 것 같아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 참. 자, 윤석열은요, 그랬대요. 처음에 윤석열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게 다리를 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그 의자를 통째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바닥에 철썩 주저앉더라는 거야. 그래 놓고 벽을 쳐다보더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27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말이야. 내가 합법이면은, 출석을 했겠지. 출석 안 했겠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지를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위법이라는 거야. 그게 위법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데 그게 왜 위법합니까? 자, 윤석열이 목표는요, 그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교도관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지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 그러면 사람들은 진짠가? 특히 교도관 같은 사람들 진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한테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교도관들, 경비교대들을 위축시키려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의 변호인들 영악하죠.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말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여서 등쳐먹는 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윤석열이가 빤스바람으로 저항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당시 윤석열이가 공무집행을 방해했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었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죠.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갔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동안 특혜를 입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휴대전화가 반입됐다든지 단독 접견을 했다든지 하루에 변호인을 39차례씩이나 접견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약 한 49일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그동안 면회를 접견한 시간이 23,000시간이 된답니다. 23,000시간. 이거 뭐야 도대체? 지금까지 접견을 다녀간 사람은 348명이래요. 이게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국립요양원에서 사무실 차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재판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아무리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딴 식으로 하는 애한테 좋은 판결을 내려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윤석열은 믿는 구석이 있었대. 자, 윤석열이 믿는 구석은 역시 지기현입니다. 윤석열은 지기현이가 지를 풀어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방법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6달 중에 2달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넉 달만 윤석열이 개겨버리면 윤석열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주는 걸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지기현이 하겠지. 지기현은요, 이 재판을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 지기현은 한 주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격주에 한 번씩 열기도 하죠. 지금 불러야 하는 증인수가 100명인데 언제 이 사람들 다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렇게 많은 재판 증인들이 있다라는 핑계 하에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질질 끌면은 윤석열을 석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적어도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윤석열이 석방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기현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기현을 윤석열이 믿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믿는 구석은 지기현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현재 윤석열한테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대안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화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윤석열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석방되고, 그리고 그 꼼수를 쓰는 와중에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거야. 극우 선동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자신이 석방도 되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도 있고 권력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요, 진짜로 지가 권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가 이래라 하면 이래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윤석열도 살짝 돌아가지고 지가 이렇게 깽판 치고 마치 투사인 것처럼 설치면 어째어째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권좌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함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최근에 이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이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 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윤석열을 구출하겠다면서 한국 정부에 워닝, 경고장을 보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다 개구라죠. 솔직히 택도 안 되는 소리지.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윤석열이는 사실로 믿고 있답니다. 미국이 자기를 구하러 온다고 믿고 있는 거야. 와, 이걸 믿어요? 믿는데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미국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쥐죽은 듯이 저항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석방되겠다고 개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미국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와주겠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은 미국이 자기를 구하러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고, 그때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극우 유튜버들, 아스팔트 극우들을 선동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은 부하내동에서 윤석열의 편의를, 특혜성 편의를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쯤 되면은 그 김현우라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나저나 참 세상은 넓고 밑도라이는 많다라는 말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윤석열을 구출하는 충격 이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트럼프가 윤석열 구출 작전을 승인,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지금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유튜브나 인터넷에 또 돌아다닌답니다. 대놓고 미국이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뭐 일개 사단을 동원했다는 둥. 특수부대는 사단 편성이 아닌데, 하여튼 일개 사단을 동원했다는 둥,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둥, 그러고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다닌답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황당한 얘기, 도대체 누가 믿을까 싶은 그런 황당한 얘기를 윤석열도 사실로 믿고 있더라고. 참. 지적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글쎄 대도 안 하게 나는 미결수입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한편 우리도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김용민 의원이 확답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가져봅니다. 윤석열의 CCTV, 구치소 CCTV가 공개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